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2회 품질경영 기사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1번 문제는 샘플링 검사에서 나왔다. 그죠? 샘플링 검사에서 나왔고, 이 문제는 이제 개수 축차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면 규격이 2.5로 돼 있다. 규격은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죠? 내용은 아닌데, 규격이 이렇게 주어진 칠판의 두께를 한계 게이지를 사용하여 검사하고자 한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량 개수에 대한 거다. 그죠? 개수에 의한 축차 샘플링 검사. 그래서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RQ가 5%이고 그리고 CRQ가 20%로 돼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 값들을 다 줬죠. 만약에 이제 요 값들을 주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서 요 값을 찾아가면 되는데 아마 부록에는 요게 CRQ가 20%까지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 값들을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는 0.05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베타는 0.1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가 NT를 구하라 그랬다.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NT라는 거는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을 얘기하는 거죠. 중지값을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NT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 값은 HA가 있다. 그죠? 곱하기 H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HR이 있고 요 값을 나누어 주는데 뭘로 나눠 주느냐 하면 G에다가 1-G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각 값들은 주어진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사실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A가 얼마냐 하면 1.445다.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445 거기에다가 HR을 곱해주면 되겠죠? 1.855다. 그죠? 그래서 1.855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나누어 주는데 G가 얼마냐 하면 0.1103이다. 그죠? 그래서 0.1103에다가 1-0.1103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계산을 해주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54점 얼마냐면 62892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NT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는 올림을 하게 된다. 그죠? 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수는 5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여기에서는 올림을 한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NT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개수죠. 개수.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개수 축차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개수가 됐던 계량이 됐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꺼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Y축이 D가 들어가는데 요 D라는 거는 개수잖아. 그죠? 개수기 때문에 분량 누계가 들어갑니다. 분량 누계. 알죠? 분량 누계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량을 누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분량 누계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Y축이 분량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분량은 숫자가 큰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큰 게 좋지 않지. 왜? 분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수에서는 이 위쪽이 어떻게 된다? 불합격 영역이 되겠죠. 그죠? 불합격 영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분량은 낮을수록 좋으니까 이쪽 편이
합격 영역이 되겠지. 그죠? 합격 영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나왔을 적에는 요 안에 있을 적에는 검사 속행으로 간다. 검사 속행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내려가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불합격 영역이니까 리젝트 선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합격 영역이니까 억셉트 선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절편을 나타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HR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리젝트 선이니까 요거는 HA, 억셉트 선이니까 HA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공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 어떤 것들이 먼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은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G, N, CUM 먼저 요걸 나타내 봅시다. 뭐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G에 이것도 똑같이 개수니까 N, CUM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HR 절편이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절편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H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H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개수값을 다 넣으면 되겠지.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구해보게 되면 G가 얼마였냐면 주어져 있죠. 0.1103이라고 그랬습니다. 0.1103이고 0.1103 그리고 NCUM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HR이 얼마냐면 HR이 1.855라 그랬잖아. 그죠? 1.85 1.855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는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G가 얼마냐면 0.1103이라고 얘기를 했고 NCUM이 들어간다. 그죠? NCUM 마이너스 HA가 얼마냐면 1.445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1.445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합격 판정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불합격 판정선 요걸 나타내 주면 되겠지. 알겠죠? 요걸 적어 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AT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AT라는 거는 누계 샘플 사이즈 중지값에서 우리가 합격 판정선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G에다가 NT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G는 얼마였냐면 여기서 0.1103이었죠. 0.1103이었고 그리고 NT는 얼마냐면 우리가 1번에서 구했잖아. 그죠? 1번에서 얼마를 구했냐면 5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55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0665가 나옵니다. 6.0665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소수점 이하가 나오게 되면 요 값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합격이잖아. 그죠? 요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버림이 이루어진다. 버림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얼마냐면 버리니까 요거는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5개까지 검사할 동안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중지하고 그때 누계 분량 개수가 6개 이하이면 합격 그리고 7개 이상이면 불합격 이렇게 판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AT고 그러면 또 뭐냐면 RT도 있죠. RT 묻지는 않았지만 RT는 AT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RT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AT가 6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1번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Y회사의 품질경영부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뭐 쭉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원료의 특성 X가 있고 그리고 직물 제품의 특성 Y,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유를 조사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얻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쭉 나와 있죠. 상관과 회귀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가 요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상으로 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리고 각 값들을 불러와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라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회귀 직선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 검증하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 뭘 세워야 되느냐 하면 검증이니까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라라는 거는 회귀 직선이 유의하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무가설 H0와 그리고 대립가설 H1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회귀 직선이 유의하냐라는 거는 베타1이 제로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기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베타1이 이거하고 반대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유의 수준 알파 0.05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0.0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산 분석표는 요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회귀에 대한 게 있다. 그죠? 그러면 회귀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걸 R이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요걸 갖다 우리가 E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토탈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분산 분석표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동을 구하게 된다. 그죠? 변동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변동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T 총변동 YY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S YY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T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SR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SR은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요거는 S의 SX분의 S의 X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YY가 됐던 SS가 됐던 XY가 됐던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S의 SX를 한번 구해 봅니다. SXX 구해야만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죠? SX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X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기에다가 요 데이터들을 상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요 값들은 불러오는 겁니다. 제곱의 합을 불러오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합 불러오면 되겠죠? 합을 불러와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개수 몇 개냐면 10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니까 n 이꼬르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서 불러오게 되면 요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400이 나올 겁니다. 계산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S의 YY를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여기에다가 Y를 넣으면 되겠지 그죠? Y제곱 요거 불러오면 되겠죠. Y를 제곱해서 다 앞에 있는 거 불러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시그마 Y 불러오면 되겠죠. 그걸 불러와서 제곱을 해주고 나누기 똑같이 N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 값이 YY는 13,660이 나옵니다. 13,66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S의 XY가 필요한 거죠. XY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XY
x와 y 값을 곱했는 걸 다 되는 거 불러오면 되겠죠? 불러오고, 그리고 요거는 시그마 x 다 되는 것 불러오고,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y 했는 거 불러오고 나누기 n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800 이렇게 나온다. 보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셔야 돼요. 직접 불러와서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S의 YY라 그랬으니까 YY가 13,660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3,660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이고,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죠? SX가 얼마냐면 3,400이라고 그랬죠? 3,400에다가 분의 SY가 얼마냐면 6,800이라고 그랬지. 그죠? 6,80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의 제곱이죠. 제곱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 꼭 해보세요.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3,600이 나옵니다. 13,6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차는 빼서 구하잖아. 그죠? 토탈에서 우리가 R을 빼게 되면 오차가 나온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13,660에서 13,600을 빼게 되면 60이 남네. 그죠? 그러면 이게 6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자유도를 구해야 된다. 그죠? 자유도 DF라고 얘기를 하는, 회기 R은 자유도가 항상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탈 자유도는 우리가 n-1이잖아. 그죠? n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9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물론 오차는 여기서 빼주면 되니까 n-2가 들어가겠지. 근데 9에서 1 빼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면 8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구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MS라고 얘기를 하는 분산을 구해야 된다. 그죠?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은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변동을 자유도로 나누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13,600이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0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8로 나눠주면 요거는 7.5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거는 조금 지우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 F0 값을 구해야 된다. 그죠? F0 값은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13,600을 7.5로 나누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813점 얼마냐 하면 333 이렇게 해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값을 구해야 되죠. F 표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로, 알파는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0.05로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알파니까 0.95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유도는 18 이거 찾으면 되겠죠? 18. 요거는 이제 우리가 F 분포표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32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니까 표값보다 검정 통계량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판정을 하게 되는데, F0 값이 더 크죠? 표값보다 얼마? F 0.95에 18보다 크다 이므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므로 어떻게 된다? H0가 기각이 된다. 그죠? H0가 기각이 되고, H0가 기각이 되니까 H1을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회기직선이 유의하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거기까지 작성하는 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베타1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베타1은 신뢰 구간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베타1의 추정치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신뢰 구간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t 분포에 1-2분의 알파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자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죠? n-1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n-2가 들어간다라는 것, 요걸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에서 s의 sx 분의 요거는 뭐 우리가 v의 yx 이렇게 되는데 v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v는 여기에서 얼마냐면 요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v. 그죠?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sx는 우리가 앞에서 얼마로 구했느냐 하면 요거는 3400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앞에서 sx 구했으니까 요거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값은 t 분포 표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알파가 0.05라고 얘기를 하면 t에 0.975가 될 것이고, n-2니까 n이 10이라 그랬잖아. 그죠? n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8, 10에서 2를 빼니까 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30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게 문제가 된다. 그죠? 베타1의 추정치가 문제가 되는데, 베타1의 추정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베타1 알죠? 추정치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S의 SX분의 어떻게 S의 XY로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 그러면 여기서 요걸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SX가 3400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3400이라고 얘기를 했고 S의 XY가 얼마냐 하면 680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하면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넣어서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베타1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사실상 이제 베타1에 대한 구간 추정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